지금 윤미향의 비서관이 이번에 사망할 쉼터 소장 손영미 씨의 최초 신고자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동안 단순히 손 씨의 지인이다라고만 알려졌었다가 나중에 까고 보니까 윤미향 비서관이었다라고 알려져서 많은 분들의 의혹을 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윤미향 비서관 당시에 신고했던 119와의 통화 내용이 지금 공개가 됐는데요. 이것도요, 문맥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점점 더 의혹투성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손영미라는 인물의 죽음, 그 안에는 어떠한 진실이 있었을지 우리가 이 보도를 보면서 한번 짐작을 해보도록 하시죠. 일단 시계열 순서대로 한 번 더 저희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사망했던 그날 지난 6일 오전 10시 35분입니다. 아침이죠. 이때 손영미 씨는 파주 아파트에 도착을 하는데 자기 차에다가 본인의 휴대폰을 두고 집에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12시간 동안의 행적이 지금 묘연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이 사람과 연락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혹을 또 제기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오후에 윤미향의 비서관, 이제 성씨까지 나왔습니다. 안 씨라고 알려진데요. 이 안모 씨가 손영미에게 통화를 거는데 연락이 안 되죠. 근데 보통 아는 사이다 그냥 하면은 그냥 전화 안 받으면 전화 안 받는다 보다 하면 되는데 전화를 안 받았다고 해가지고 밤에 이 집에 또 찾아가요. 그래가지고 두드려 보죠. 근데 당연히 대답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디다 신고했냐? 119에다 신고했다는 거예요. 자, 하루 정도 연락 직원이 안 된다. 그럼 하루 기다리잖아요. 하루 정도 기다리지. 바로 집에 찾아가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하루 정도 며칠 기다려보지. 그렇죠. 그럼 뭐 네. 죽었다고 생각할 이유가 맞아.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인물 같은 경우는 이 윤미향 비서관 안 씨,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는다. 그래서 당황해가지고 집에 갔다. 근데 집에 갔더니 인기척이 없었다. 그래서 신고를 했다. 근데 신고를 한 것까지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이해하겠는데 자기가 지금 신고한 거는 이 사람이 지금 어디 간지 모르겠다. 전화도 안 받고 이 사람이 지금 어딘지도 모르겠고 인기척도 없고 그러면은 경찰에다가 신고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물론 경찰 입장에서는 아니 당신이 친구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하냐라고 대꾸할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신고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경찰에다가 신고하는 게 우선인데 생명을 따지는 이 사람 지금 위급합니다. 어떻습니다. 지금 상황이 심각합니다. 라고 전화한 곳으로 알려진 119에다 전화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아니 사람이 어딘지 그게 알고 싶으면 경찰한테 물어보면 되는 건데 왜 윤미향의 비서관 안 씨는 119에다 신고했을까? 이거에 대해서 의혹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의혹이 단순히 저희 측에서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여권 인사로 알려진 장신중 전 강릉경찰서장 경찰 출신이었던 사람 입에서 저 사람 왜 경찰이 아닌 소방서에다 신고했을까? 이거 참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 내 경험상으로 이거는 뭔가 숨기기 위한 목적에서 그랬던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을 지적했던 거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윤미향 비서관과 119 간의 통화 내용이 지금 공개됐는데요. 다급한 상황이잖아요. 네. 지금 제 아는 사람 손 모 씨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화를 딱 이렇게 해요. 문의 좀 드리려고요. 이렇게 딱 시작을 해요. 첫 문장이. 문의 좀 드리려고요. 여기가 무슨 보험회사야? 그러니까요. 이거 무슨 어디 카드사한테 문의하는 겁니까? 119 콜센터 직원도 충격받았겠어요. 이런 일이 잘 없을 것 같아요. 문의 좀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119에다 전화할 때는 뭔가 위급한 위급하네요. 뭔가 급한 게 있기 때문에 전화했을 텐데 가뜩이나가 통화가 안 돼가지고 집까지 찾아갔잖아요. 근데 119에다 전화해가지고 문의 좀 드리려고요. 이랬다는 거예요. 오. 뭐지? 그러면서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아는 분이 지금 오랫동안 몇 시간 동안 연락이 안 되는데 이분이 최근에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수면제나 이런 것도 복용하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연락이 안 되네? 이런 식으로 지금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좀 무섭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뭔가 소장이 이 굉장히 그 좀 안 좋은 상태, 굉장히 초조한 상태, 뭐 이런 걸 알고 있었던 게 아닌가. 저는 이거는 저희의 그냥 추정입니다. 이럴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본 게 뭐냐면은 일단 전화해가지고 저 문의 좀 드릴 게 있는데요. 아는 분이 오랫동안 몇 시간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수면제 이런 거 드시거든요. 이게 약간 본인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건가? 그렇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게 전화했을 때 만약에 사망했으면은 경찰이 나중에 조사하잖아요. 조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이런 상황이 있을 줄 아셨어요?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럴 때 딱 명분이 생긴 거죠. 아니 그분이 원래 몸이 안 좋았거든요. 몸이 안 좋고 평소에 수면제 막 드시고 해가지고 좀 불안하신 분인데 연락이 안 돼가지고 우리가 불안해서 전화했던 거예요. 라고 건수를 만들기 위한 발언이 아니었나. 이거 몸이 좀 안 좋으면 이상해요. 수면제 먹는. 그러니까요. 보통 정신에 어려움이 있을 때
잠이 안 오니까 수면제를 먹지 몸이 안 좋을 때는 대부분 너무 자서 탈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앞뒤가 좀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당황했어요, 얘기는 사람들도. 예, 뭔가 알고 당황해갖고 전화한 것 같아. 지금 공황장애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지금 몰아가려고 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몸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워낙 그 PC를 좋아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정신이 안 좋다라고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몸이 안 좋으셔서 수면제나 이런 것도 복용하는 분이다. 이런 식의 취지의 얘기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이 가능하네요. 자, 정말로 그 사람이 걱정돼서 뭐 이런 취지 이야기보다는 나중에 이제 사망경위 확인하고 조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알리바이,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혹시 이런 발언을 했지는 않았을까? 이런 의혹을 저희가 조심스럽게 제기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 다음에 했던 말이 또 뭔지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말해요. 저희가 집에 찾아왔는데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뭡니까? 한 명이 아니었다는 명이 겁니다. 아니지. 그동안 알려진 바에 따르면은 손씨 지인이라고 했지만 알고 보니 윤미향 비서관이었다. 근데 그 사람이 갔더니 인기척이어서 전화했다. 윤미향 비서관 한 명으로 그동안 알려졌었는데 통화하면서 이래요. 저희가 찾아왔는데 집에 찾아왔는데 차도 집 앞에 있는데 그럼 집에 있어야 될 텐데 집 안에 있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 아무리 두들겨도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몹시 굉장히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문을 열어달라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확인이 되는 부분 일단 한 명이 아니었다. 최소한 2명 이상이 그 현장에 있었다는 것이죠. 윤미향 측 인사가. 그리고 지금 그 상황에 현장에 있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거듭 확인된 대목이다. 점점 이 통화 내용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둘 의혹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아파트 주소를 알려줍니다. 여기 주소가 파주 어디 몇 동 몇 호니까요. 여기로 좀 와주세요. 이렇게 말을 한 상황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상황을 쭉 말하고 나서 이제 119에서 당연히 물어보죠. 네. 근데 전화하신 분은 누구세요? 신고하신 분은 그 지금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 분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보니까 지인이에요. 이러고 딱 신원을 지인. 딱 네, 그냥 지인이에요. 하고 딱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실제로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전 직장 동료입니다. 이렇게만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직업이 뭐냐 물었을 때는 그냥 국회 공무원입니다. 이런 식으로만 말했지 통화할 때 문의 좀 드리려고요. 세상에. 아는 분이 몇 시간째 통화가 안 되는데 그분이 좀 몸이 아프셔서 좀 걱정되네. 차도 집 앞에 있던데 두드려도 대답이 없네. 저희가 지금 가봤는데 반응이 없네. 좀 와서 문 좀 열어주세요. 그래서 119에서는 근데 신고하신 분은 어떻게 되시나요? 그러니까 지인이에요. 이러고 말아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다. 그래서 이제 상황이 쭉 뭐가 이어지냐? 그 119 측에서 안에 벨소리는 울려요? 물어보는 거죠. 전화했는데도 안 받는다고 하니까 그 비서관은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말하고 그 119 측에서 집전화 따로 없어요? 라고 말하니까 집전화 따로 없어요. 라고 또 안 씨가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현장에 소방당국이 이제 가서 봤더니 이미 화장실에서 숨져 있는 채로 발견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상하다. 그렇죠. 집에다가 전화를 했는데 집에서 전화벨 소리가 안 들립니다 라고 한다면은 저 집안에 있을 거라고 확신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사실 이게 주저은이 발견됐다고 해서 이것이 자살이냐 이렇게 단정 지을 수도 없는 게 그렇죠. 수면제 먹었다고 저렇게 얘기하는데 수면제가 좀 편할 거고 또 자다가 발견되면 살 수도 있는 거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보통 자살자들이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데요. 근데 손목 긋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절대 아니거든요. 힘들죠. 예. 수상합니다. 이분이 정말 자살인지 타살을 위장한 자살로 보이게 한 건지 아니면 자살을 강요당한 건지 그리고 굉장히 수상해요. 저는 119도 좀 이상해요. 이거 왜 열어주지? 그냥 일반 지인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뭐 절친한 친구입니다라든지 가족, 친지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지인입니다. 직장 동료도 아니잖아요. 지금 얘기해보면은 그냥 지인입니다 얘기하는데 문을 대신 열어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가만 생각해 보세요. 강도가 어디 빈집 하나 발견하고 119에 전화해가지고 저 지인인데요. 집 문을 한번 열어야 되겠어요. 속에 전화는 안 되는데 뭔가 큰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소방서에서 그냥 문 열어주나요? 안 열어주죠. 이상해요. 심지어 안에서 전화벨 소리가 들리는 것도 아닌데 저 집안에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관계는 지인이에요. 너무 이상해요. 지인은 적대적인 지인도 있고요. 거리가 멀어도 지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럼요. 이상해요, 진짜. 아는 사람일 뿐이에요. 예. 물론 이 통화가 있고 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소방당국에서 경찰 측하고 이제 뭔가 연락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는 경찰과 함께 가긴 갔다고 합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여권 이사가 했던 말이 뭐였습니까? 애초에 신고를 하기를 경찰을 상대로 신고한 게 아니라 소방서를 신고를 한 것 자체가 경찰로서의 경험에 따르면은 사건을 은밀하게 위장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그 윤미향의 비서관이 그 소방서 119에 전화한 것 자체, 그 저희부터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윤미향을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여권이사는 뭐라고 말했냐? 민주당 쪽 사람인데 확신에 찬 표현을 썼어요. 그날 오전에 손영미는 윤미향과 만났을 것이다. 오전에 만났다. 윤미향과 손영미가 접촉이 있었을 것이다. 아, 무섭다. 그리고 그날 밤에 죽은 채로 발견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오후 중에 비서관이 전화를 거는데 전화를 받지 않았고,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여럿이 파주 아파트를 갔고, 두드렸는데 대꾸가 없으니까 그걸 또 119한테 전화해가지고 문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는 분이 좀 아프신데 약을 좀 드셔가지고, 근데 차도 있는데 안 받으시네? 아, 이거 이상한데 확인 좀 해주세요. 라고 말을 했다? 이거 당연히 이해 안 되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윤미향 측이 떳떳하면은 하나하나 해명하면 돼요. 어쨌든 최초 신고자가 지금 윤미향 비서관 안 씨로 알려졌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의원실 차원에서 말하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취재도 응해드리지 못함을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면서 확인 요청을 거부하고 있는 게 지금 윤미향 측입니다. 그리고 이 윤미향 비서관 안 씨 같은 경우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전 직장 동료다. 아는 사이다. 이 정도로만 소개하고 직업도 그냥 공무원. 이런 식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그냥 말하고 내가 윤미향 비서관으로서 요새 정의원 뭐 이런 거 있어가지고 그렇지. 좀 확인하려고 했더니 전화 안 받아서가지고 불안해서 내가 했다. 라고 말하면 되는데 119한테 전화할 때도 그냥 지인이다. 라고 말하고 여기서도 그냥 직장 동료였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이러한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왜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지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 이해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 손영미란 인물이 사망한 시점 이후에 윤미향은 역대급 기행을 벌였죠. 평소에 손 씨에 대해서 언급 한마디 잘 안 하던 사람이 시점상 그 손영미의 극단적 선택이 확인된 이후의 시점에 갑자기 자정에 본인 페이스북에다가 그녀와의 추억을 상기하는 글을 올렸다. 그녀와 어떻게 해서 처음 만났고 월급 80이 어쨌고 3번 그만두려고 했는데 말렸고 그녀와 엉엉 부둥켜 안으면 울었고 이런 걸 또 올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전에 또 글을 지우고. 그 시점이 제가 기사를 보니까 1시간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이었다는데 그렇죠. 뭔가 알았어요. 아니 이 사람들은요 꼭 사람이 죽거나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보면요 금박금박 판단하고 뭘 빨리빨리 움직여요. 아니 자기의 어떤 최측근이라고 하고 동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죽으면요 페이스북에 글 올릴 생각이 안 나요. 맞아요. 이상하잖아요 이런 건. 오랫동안 알고 지내왔고 또 여러 가지 인연이 있었고 또 그 정의연 뭐 여러 가지 말은 나오지만 어쨌든 그 안에서 동고동락한 사이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그냥 죽은 것도 아니고 극단적인 선택에 의해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본인 사건 때문에 지금 이 모든 일이 다 터진 거 아닙니까? 그럼요. 본인의 욕심 때문이에요. 본인이 국회의원 안 하고 경찰 조사 순순히 받고 그 길로 갔으면은 이 정도까지는 나지 않았을 텐데 결국 이거 압수수색하고 뭐하고 하는 과정에서 손영미 씨가 극단적 선택을 택했잖아요. 그러면은 페이스북에다가 내가 그녀와 어떻게 만났고 이딴 소리 할 게 아니라 최소한 만약에 굳이 글을 쓰겠다면은 이게 다 내 불찰이다 뭐 이런 걸 써야 되는데 감성팔이 글을 쓰고 있고 그리고 그날 아침에 이거 쓰고 글을 지우고 나서는 그 쉼터인가 어디 가가지고 이런 표정으로 들어갔는데 나갈 때는 마스크 딱 쓰면서 무덤덤한 표정으로 무덤덤한 나가고 표정. 이것이 너무나도 소름 끼치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럴 것 같아요. 본인이랑 진짜 오랫동안 같이 일을 했고요. 또 상당히 중요한 일을 맡긴 거 아니겠습니까? 쉼터에 소장을 맡겼으니까 저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본인이 오히려 죄스러운 마음을 가져야 되고 좀 이상해요. 전체. 맞습니다.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사이가 아니잖아요.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은 아니 저 같은 일 못합니다. 아니면은 최소한의 양심이 있으면은 그 분향소 가가지고 몇 날 며칠 같이 엉엉 울고 조문 받고 해야 되는 건데 그것도 아니에요. 또 월요일날 또 멀쩡히 또 의원실 출근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출근했는데 그 앞에 진을 치고 있는 취재진들 버럭해가지고 나 죽는 거 찍으려고 니들 왔냐 이런 식의 말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끔찍하고 소름 끼치는 과정입니까? 이러니까 많은 분들의 분노가 이어지고 또 손영미라는 쉼터 소장 그녀의 죽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한약재 중에서는요, 최고 지위를 차지하는 게 이 녹용이라고 한다면, 녹용에 버금가는 위치에 있는 것이
동충하초와 바로 홍삼입니다. 기존 녹용 전 제품은 의약품이 아닌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을 보조해드릴 수 있는 건강 보조식품이라는 점을 우선 알려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홍삼과 사실 녹용이 사슴이 생장하기가 가장 최적지가 바로 아바이스크 농장 아니겠습니까? 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예로부터 자랑하던 물품이 있습니다. 바로 파낙스, 만병통치라는 라틴어가 붙어있는 인삼의 생산지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인데, 이 대한민국에서도 특히 이 금산 지역 같은 경우는 인삼을 키우기가 매우 훌륭한 지역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예로부터 금산 인삼 무척 유명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인삼보다 홍삼 같은 경우는요, 인삼을 쪄서 빨갛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홍삼 아니겠습니까? 훨씬 더 영양 성분이 풍부하다라고 합니다. 금산 홍삼과 아바이스크의 농장의 녹용이 만나서 퓨전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구전 녹삼, 그것도 신의 한 수 단독 특가 3박스 90개요, 90개. 이 90개를 24만 8천 원에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정말 진기한 기회인 게 무엇이냐면, 지금 최초로 생산이 되었기 때문에 신의 한 수에서 최초로 한정 물량입니다. 1000박스가. 오직 신의 한 수만 제공을 하고 있고, 정상가에서 무려 40%를 할인한 가격입니다. 그리고 처음 드시는 분들이 이번에 구전 녹삼을 시작을 하시고 3박스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박스는 내가 먹고 2박스는 감사한 분들에게 선물로 드리면 되는 거예요. 선물로 받는 분 같은 경우도 구전 녹삼 한 박스를 받으면 얼마나 흐뭇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디자인이 무척 이쁘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정말 훌륭한 선물로서의 가치도 매우 높고요. 1000박스 한정 판매, 구전 녹삼 3박스 90호에 24만 8천 원. 이것은 정말 놓치기 힘든 기회입니다. 구전 녹용 최초로 드디어 녹용과 홍삼을 모두 담은 구전 녹삼이 출시되었다라고 하니까요. 시청자분들 지금 바로 02389-7777로 전화하셔서 주문하시면 정말 큰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예, 3박스 해갖고 24만 8천 원인데 이렇게 여러분들. 여기다가 요게 또 뭐냐, 장바구니 아닙니까? 장바구니. 야. 이렇게 장바구니까지, 예, 신의 한 수 장바구니까지 드립니다. 여기도 장바구니가 힘내라 나오는데. 대한민국, 힘내라 우리 가족. 예, 장바구니까지, 신의 한 수 장바구니까지 이렇게 드리니까요. 위에 들고 구전 다니면 녹삼이라고 써있고. 구전 녹삼. 와, 태극기 있고 예, 멋있네요. 요거까지 드려서 다 포함해서 24만 8천 원. 389-7777. 지금 빨리 전화 주셔야 돼요.